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평생 건강에 좋다고 믿고 드셨던 과일 몇 가지가 사실은 60대 이후 신장을 가장 빠르게 지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사실 말입니다. 대부분 분들이 짠 음식이나 기름진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제가 지난 1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만나보니 실제로는 저녁에 가볍게 드신 과일 한두 조각이 다음날 얼굴 붓기와 피로, 거품료에 직접적인 이유가 되는 경우를 정말 수도 없이 봤습니다. 특히 바나나 한 개나 멜론 몇 조각처럼 평범해 보이는 과일이 밤새 신장을 혹사시켜서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가 무거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몸이 예전 같지 않은 50대 이후에는 과일 속 당분과 칼륨을 처리하는 능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 문제 없던 과일이 이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거죠. 더 심각한 건 대부분 분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겁니다. 건강하려고 먹는 과일이 오히려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상상이나 하셨겠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부터 어떤 과일이 신장을 지치게 하고 어떤 과일이 오히려 몸을 편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언제 먹어야 다음날 아침이 가벼운지 정확히 알려드릴 겁니다. 단순히 피하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선택해서 드시는 방법까지 모두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은 이런 사실 처음 들으시나요? 그러면 실제 사례부터 먼저 들려드릴게요. 제가 만난 분들 중에 68세 김춘남님이 계셨습니다. 김춘남님은 아침마다 얼굴이 퉁퉁 붓고 다리가 무거워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특별히 짠 음식을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고 물도 적당히 마시는데 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지 도무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녁 9시쯤 TV를 보면서 바나나 한 개와 멜론 몇 조각을 거의 매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더라고요. 그냥 배가 조금 출출하고 단맛이 당기니까 자연스럽게 하게 된 습관이었는데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몸을 이렇게 무겁게 만들 거라고는 상상도 못 하셨죠. 김춘남님처럼 많은 분들이 저녁에 과일 조금 먹는 건 오히려 건강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더 놀라운 사례도 있습니다. 61세 윤정희님은 건강을 위해서 저녁마다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시고 계셨어요. 아보카도가 좋은 지방이 많고 건강식품이라는 정보를 어디서 보셨던 거죠?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셨는데 점점 심해지니까 걱정이 되셨던 거예요. 윤정희 님도 김춘남님과 마찬가지로 건강을 위해서 하신 일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준 경우였어요. 아보카도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량이 얼마나 많은지, 그리고 그걸 저녁에 먹으면 밤새 신장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전혀 모르고 계셨거든요.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계시면 혹시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상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맞습니다. 그동안 무조건 과일은 좋다고 생각했던 게 문제였어요. 특히 60대 이후에는 젊을 때와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데도 여전히 20대, 30대 방식으로 과일을 드시고 계신 거죠.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첫째는 어떤 과일이 진짜 위험한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둘째는 안전한 과일을 어떻게 골라서 언제 먹어야 하는지 배워야 하고, 셋째는 이미 습관이 된 것들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에요. 김춘남님은 제 조언대로 과일 먹는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꾸고 종류도 조절하셨어요. 바나나 대신 작은 사과 반 개, 멜론 대신 딸기 몇 개로 바꾸신 거죠. 그랬더니 정말 놀랍게도 일주일 만에 아침 붓기가 확실히 줄어들고 하루 종일 몸이 훨씬 가벼워졌다며 감사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중요한 내용들이 더 많은 분들께 전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께서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그래야 이런 소중한 정보들이 정말 필요하신 분들께 더 많이 전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고 계신 것들 중에 당장 바꿔야 할 것들이 분명히 있을 테니까요. 이제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완전히 달라지는 이유를 하나씩 자세히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신장을 지치게 만드는 과일과 안전한 과일을 구분하는 핵심 요인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나가 왜 문제가 되는지부터 말씀드릴게요. 바나나 하나에는 칼륨이 약 420mg 정도 들어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60대 이후 신장 기능이 약해진 분들의 하루 칼륨 권장량이 보통 2000mg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바나나 한 개만 드셔도 하루 권장량의 5분의 1을 한 번에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노년층의 경우 바나나 한 개의 칼륨 함량이 하루 권장량의 절반 가까이 될 수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이 칼륨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혈액 속에 쌓이게 되고, 그러면 심장이 빨라지거나
손발이 저리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66세 박영민님은 저녁에 바나나 2개를 드신 다음날 심장이 이상하게 빠르게 뛰고 손이 저려서 하루 종일 불편해 하셨어요. 처음엔 혈압 때문인가 싶어서 병원에 가보셨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나나를 끊으니까 증상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50세 이후에는 바나나를 드실 때 반드시 오전에 반 개 정도로 줄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절대로 저녁에는 드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붓기와 피로가 심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은 바나나를 보통 언제 드시나요? 만약 저녁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보카도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아보카도의 칼륨 함량은 바나나보다 훨씬 높아요. 아보카도 하나에는 약 950mg의 칼륨이 들어있거든요. 이건 바나나의 2배가 넘는 양이에요. 미국 농무부 식품 데이터베이스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아보카도 한 개의 칼륨 함량이 바나나 2개에서 3개 수준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아보카도를 건강식품이라고 생각해서 매일 한 개씩 드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62세 윤정희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한 달 동안 저녁마다 아보카도 샐러드를 드신 후에 다리가 점점 무거워지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아보카도의 높은 칼륨과 지방 성분이 약해진 신장에는 상당한 부담이 된 거죠. 아보카도를 드시려면 반드시 반 개 이하로 줄이시고 오전이나 점심 식사와 함께 드셔야 해요. 그리고 절대로 스무디 형태로 만들어서 드시면 안 되고요. 스무디로 만들면 당분과 지방이 함께 증가해서 더욱 부담이 커져요. 혹시 아보카도를 건강식으로 믿고 자주 드시는 분 계신가요? 그렇다면 양과 시간을 조절해 보세요. 세 번째는 멜론입니다. 멜론은 당분 흡수가 매우 빠른 과일이에요. 혈당 지수가 높아서 먹자마자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거든요. 멜론 100g에는 약 8g의 당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5분에서 10분 사이에 바로 혈액으로 흡수되어요. 대한당뇨병학회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노년층에서 급격한 혈당 상승은 신장의 미세혈관의 압력을 증가시켜서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 저하를 가속화시킨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저녁에 먹으면 밤새 높은 혈당 상태가 지속되면서 신장이 쉬지 못하게 되는 거죠. 70세 이만수 님이 바로 그런 경우였어요. 저녁마다 TV 보면서 멜론 몇 조각씩 드시는 게 습관이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과 발목이 심하게 붓더라고요. 하루 종일 몸이 무겁고 피곤해서 생활이 정말 불편해지셨어요? 멜론을 드시려면 반드시 아침이나 점심에 2-3조각만 드세요. 그리고 절대로 저녁 영업시 이후에는 드시면 안 되고요. 저녁에 드시면 다음날 아침 피로와 부종이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은 멜론을 주로 어떤 시간대에 드시나요? 네 번째는 석류예요. 석류도 당분과 칼륨이 상당히 많은 과일 중 하나거든요. 특히 요즘 석류 주스를 건강음료라고 생각해서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정말 위험해요. 석류 주스 한 컵에는 약 15g의 당분과 400mg 이상의 칼륨이 들어있어요.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연구를 보면 과일 주스는 섬유질 없이 당분과 칼륨만 빠르게 흡수되기 때문에 신장에 훨씬 더 큰 부담을 준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노년층에 약해진 신장에는 액체 형태의 당분이 더욱 위험하다고 하고요. 628세 최미연님은 건강에 좋다는 말을 듣고 석류 주스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한 컵씩 드셨어요. 그런데 2달 정도 지나니까 허리 아래쪽이 무겁고 소변에 거품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석류 주스의 높은 당분과 칼륨이 신장을 계속 자극한 거죠. 석류를 드시려면 생으로 몇 알만 아침에 드시고 절대로 주스는 피하셔야 해요. 그리고 저녁에 드시면 신장이 밤새 쉬지 못하게 되니까 반드시 피하시고요. 석류를 생으로 드시나요? 아니면 주스로 드시나요? 5번째로는 안전한 과일을 고르는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칼륨이 적고 당분이 천천히 흡수되는 과일이 신장에 부담이 적어요. 대표적으로 배, 작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같은 것들이에요. 한국식품영양학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배나 사과는 섬유질이 많아서 당분 흡수가 천천히 되고 칼륨 함량도 바나나나 아보카도에 비해 훨씬 적다고 나와 있어요. 딸기나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은 많으면서도 당분은 적어서 노년층에게 가장 안전한 과일로 분류되고 있고요. 69세 김정수님은 포도를 매일 드시다가 사과로 바꾸신 후에 다음날 아침 피로감이 크게 줄었다고 하셨어요. 포도는 당분이 높고 흡수가 빠른데 사과는 섬유질이 많아서 부담이 적었던 거죠. 안전한 과일도 아침과 점심 사이에 한 종류만 소량 드시는 게 중요해요. 안전하다고 해서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많이 드시면 결국 당분 총량이 증가하거든요. 여러분은 과일을 한 가지씩 드시나요? 아니면 여러 가지를 섞어서 드시나요? 마지막으로 과일 먹는 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요. 저녁은 신장이 쉬어야 하는 시간이거든요. 우리 몸의 신장은 밤에 회복과 재생이 일어나는데
이때 당분이나 칼륨이 들어오면 계속 일을 해야 해서 제대로 쉬지 못해요. 국립보건연구원에서 실시한 노년층 건강조사를 보면 야간 신장 기능 저하가 낮 시간보다 30% 이상 심하다는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과일을 드시면 약해진 신장에 더욱 큰 부담을 주게 되는 거죠. 72세 장영수님은 과일 먹는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바꾼 후에 아침 얼굴 붓기가 거의 사라졌다고 하셨어요. 같은 과일이라도 시간만 바꿨는데 이렇게 큰 차이가 났던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만 과일을 드시고 저녁 6시 이후에는 절대 드시면 안 되세요. 여러분은 과일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만약 저녁에 드시고 계셨다면 오늘부터라도 바꿔보세요. 다음에서는 이런 원칙들을 바탕으로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실천 방법들을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제 신장 부담을 줄이는 과일 섭취 실천법을 더 자세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 공복에 과일 먹는 것은 반드시 피하셔야 해요.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고 바로 과일부터 드시는데 이게 정말 위험한 습관이거든요. 공복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당분 흡수가 너무 빨라져서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요. 공복 시 과일 섭취는 평상시보다 2배에서 3배 빠른 속도로 당분이 흡수되거든요. 그러면 혈당 변동이 너무 크게 나타나서 신장의 미세혈관에 급격한 압력 변화가 생겨요. 60대 이후에는 이런 압력 변화를 견디기가 어려워서 장기적으로 신장 기능이 더 빨리 악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한두 입이라도 식사를 하신 다음에 과일을 드셔야 해요. 밥 한 숟가락, 계란 반 개, 우유 반 컵이라도 좋으니까 뭔가 드신 후에 과일을 드세요. 여러분은 공복에 과일을 드신 적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바꿔보세요. 두 번째는 과일 주스를 완전히 피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집에서 직접 만든 주스라고 해도 섬유질이 없어진 상태에서는 당분이 바로 혈액으로 들어가거든요. 오렌지 하나를 통째로 먹을 때와 오렌지 주스로 만들어서 마실 때 혈당 상승 속도가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주스 상태가 되면 위에서 머무는 시간도 짧아지고 소장에서 흡수되는 속도도 훨씬 빨라져요. 그러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서 신장이 갑자기 많은 일을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특히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로감이 심해지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과일은 반드시 통째로 천천히 씹어서 드세요. 씹는다는 행위 자체가 소화를 도와주고 당분 흡수 속도도 조절해 주거든요. 혹시 건강을 위해서 주스를 자주 드시는 편이신가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생과일로 바꿔보세요. 세 번째는 한 번에 한 종류만 드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과일 접시에 사과, 배, 포도를 함께 올려놓고 드시는데 이렇게 하면 각각은 조금씩 먹어도 총 당량이 빠르게 증가해요. 예를 들어 사과 반 개, 배 반 개, 포도 열알을 함께 드시면 사과 하나 반 정도의 당분을 한꺼번에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더 중요한 건 서로 다른 과일의 당분이 섞이면서 흡수 패턴이 복잡해진다는 거예요. 신장 입장에서는 여러 종류의 당분과 칼륨을 동시에 처리해야 하니까 부담이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 끼에는 반드시 한 가지 과일만 선택하셔야 해요. 한 가지 과일을 선택하시면 몸이 그 과일의 성분에 맞춰서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과일을 한 접시에 여러 가지 올려서 드시나요? 그렇다면 내일부터는 한 가지씩만 드셔보세요. 네 번째는 적정량을 지키는 거예요. 아무리 안전한 과일이라고 해도 많이 드시면 결국 부담이 돼요. 60대 이후 신장은 한 번에 많은 양을 처리하기 어려워지거든요. 젊을 때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면 신장이 과부하 상태가 되어서 다음날 컨디션이 안 좋아져요. 당분이 적은 딸기라고 해도 한 번에 20개씩 드시면 결국 상당한 양의 당분을 섭취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는 반 개, 작은 사과는 1개, 딸기는 5개, 블루베리는 10개 정도가 평균적으로 안전한 양이에요. 이 양도 개인차가 있어서 몸이 더 약하신 분들은 이보다 줄여야 할 수도 있고 상태가 좋으신 분들은 조금 더 드셔도 괜찮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의 몸 반응을 보면서 양을 조절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과일 양을 따로 조절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섯 번째는 몸의 반응을 관찰하는 거예요. 과일을 드신 후 이 시간 내에 나타나는 반응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세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심장이 두근거리거나 머리가 무거워지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이런 증상들이 과일과 관련이 있다는 걸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냥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데 사실은 신장이 보내는 경고 신호일 수 있어요. 특히 다음날 아침에 얼굴이나 발목이 붓거나 소변 색깔이 진해지는 것도 중요한 신호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신 날과 드시지 않은 날의 컨디션을 비교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일주일 정도 과일을 끊어 보시고 몸의 변화를 관찰해 보세요. 아침 붓기나 피로감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과일 드시고 나서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은 적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물 섭취 타이밍도 조절하시는 거예요. 과일과 함께 물을 많이 마시면 신장에 더 큰 부담을 줄 수 있어요. 과일 자체에도 수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일을 드신 후 30분 정도는
물을 조금씩만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저녁에 과일을 드시고 바로 물을 많이 마시면 밤새 소변 횟수가 증가하면서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그러면 다음날 더 피곤하고 붓기도 심해지거든요. 과일 드신 후에는 물 마시는 양과 시간도 조절해 보세요. 이런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요약을 마지막에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한 번에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내용이 많았지만 핵심은 분명해요. 우리가 평생 건강하다고 믿고 먹어온 과일이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신장을 지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괜찮았던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석류 같은 과일들이 이제는 칼륨과 당분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죠. 잘못된 상식은 뭐였냐면 과일은 무조건 몸에 좋으니까 언제든지 많이 먹어도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올바른 관리는 과일의 종류와 먹는 시간, 그리고 양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거예요. 같은 과일이라도 언제, 얼마나 먹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특히 바나나, 아보카도, 멜론, 석류처럼 칼륨이나 당분이 많은 과일을 저녁에 드시면 신장이 밤새도록 쉬지 못하고 일을 해야 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퉁퉁 붓고 온몸이 무거우면서 피로감이 심해지는 거예요. 소변에 거품이 생기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고요. 반대로 배, 작은 사과, 딸기, 블루베리, 오렌지 같은 콰일리두누시, 분이 적당하고 섬유질이 많아서 적정량을 아침이나 점심시간에 드시면 신장이 훨씬 가벼워져요. 이런 과일들로 바꾸시면 아침 컨디션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잘못 관리했을 때와 제대로 관리했을 때 차이가 얼마나 큰지 비교해 보세요. 잘못 관리하면 매일 혈당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신장에 부담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아침마다 붓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소변 상태도 안 좋아지죠.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면 부종이 확실히 줄어들고 소변 색깔과 거품도 정상이 되면서 아침 피로감이 현저하게 감소해요.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핵심 제안 3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과일을 먹는 시간을 저녁에서 아침으로 완전히 바꾸세요. 둘째, 여러 가지 과일을 섞어서 드시지 마시고 한 번에 한 종류만 소량 드세요. 셋째, 바나나나 멜론 같은 고칼륨 고당분 과일 대신 사과나 딸기 같은 안전한 과일로 바꿔보세요. 이 3가지만 바꾸셔도 일주일 안에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 붓기가 줄어들고 하루 종일 몸이 가벼워지는 걸 직접 경험해 보시길 바래요. 작은 변화지만 신장 건강에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거든요. 다음 영상에서는 신장을 더욱 편하게 만드는 하루 전체 식사 구성법과 60대 이후 절대로 피해야 할 숨어있는 식습관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해서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물 마시는 시간, 염분 조절법, 단백질 섭취 요령까지 모든 걸 다룰 거니까 꼭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은 오늘 내용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놀라우셨나요? 그리고 어떤 과일 습관을 가장 먼저 바꿔보실 건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을 다른 분들과 나누시면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될 거예요.